반갑습니다. 네. 우리 브라더입니다. 저희 이제 유일한 또 친동생이 오랜만에 진주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요 요즘? 뭐 요즘에 학교는 안 가고 있고요.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분당이나 아니면 수원 이렇게 경기도에 학교에 가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죠? 그쵸. 또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8 대입 개편안이라고 뭐 들어보셨을 텐데 완전히 바뀌거든요. 현행과는 그렇죠. 다르게. 그래서 저 또한 많이 연구를 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멘토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돈도 좀 됩니까? 용돈 벌이로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영어는 꼭 1등급 받아서 꼭 과외를 해라. 응? 그 삼겹살집 불판 날리지 말고 과외 그건 논란이 되는 거 아닐까요? 힘든 일을 하지 말고 네. 좀 꿀을 빨아라. 네, 그런.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 해볼 거에 앞서서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출연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고, 이렇게 대규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서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네, 첫 게스트입니다. 첫 게스트라서 첫 게스트이자 마지막 재능 기부지 뭐 그 출연료는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없나요? 예, 뭐 조회수 만 넘어가면 생각해 볼게요.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어떤 거죠? 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제가 여러 학교 멘토링을 다니면서 정말 2028 대입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바뀌는 대입에 걸맞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시중에 떠도는 정보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됩니까? 당연하죠. 이 영상만 보면은 2028 대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28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쵸. 중3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중3, 중2 뭐 그 밑이다 하면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 대입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대입이란 뭡니까? 대입은 대학 입시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대입 앞에 2028이라는 숫자가 붙냐? 그것은 현재 중3, 그러니까 2025년 기준 고1 친구들이 현역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와 2028년도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8 대입이 2025년도 고1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대입에는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쵸.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시 전형의 모집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수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현행 교육과정과 2028년도 대입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큰 차이라는 거는 뭔가요? 네.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교과 전형은 학생의 성적, 그러니까 교과 과목의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기에 성적만 100%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로는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 등급이나 교과형 면접 등 변별력을 확보할 수단을 각 대학에서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뭐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쵸. 대학 입시는 정보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교육부나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께서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좀 어색하네요, 제 말투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2028년도 대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내신 성적이 9등급제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5등급제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상위 10%까지가 1등급, 상위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원래 9등급제에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2등급까지가 거의 2028년도 대입에서의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변별력이 너무 없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대학들에서는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최저 등급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지거나 혹은 교과형 면접이 생기거나 Z 점수를 산출 점수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 자체를 줄여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듣는 사람들, 이제 학생들이 들으면은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최저 등급이나 Z 점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최저 등급은 쉽게 말해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췄나라고 평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3합 7, 2합 5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게 3합 7이면은 그러니까 잘 본 과목 3등급 합이 이제 7 이하가 돼야 된다. 그쵸. 그 얘기죠. 예. 네네. 예를 들어 내가 제일 잘 본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다. 그런데 그 과목 등급이 각각 1등급, 2등급, 4등급일 경우에는 다 더했을 때 7 이내이기 때문에 최저를 맞춘 게 되는 거죠. 그때 입시할 때 최저 등급이 있었나요? 네, 저도 최저 등급이 있었는데 저 당시에는 제가 썼던 높은 과 중에 하나가 가톨릭대 의예과였는데 최저가 4합 5였습니다. 교과 전형이었는데 완전히 최저로 변별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4합 5라면은 111 뭐 2. 그렇죠. 와, 이거는 근데 그러면은 Z 점수가 뭡니까? 네. Z 점수는 되게 생소하게 받아들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대학이기도 한 연세대에서 Z 점수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Z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수학. 아마 선생님께서 편집으로 여기 애니메이션을 띄워주실 것 같은데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정확하게 같은 학교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는 자사고이고 하나는 지방 일반고예요. 그럼 자사고의 경우에는 완전 평균 주위의 학생들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라는 이 수치가 작아지게 되면서 Z 점수가 좋은 수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공부를 자사고만큼 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성적 분포가 자사고에 비해서 완만하게 분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서 Z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Z 점수라는 게 학교 수준을 가르는 무슨 척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도 본인의 원점수를 최대한 평균으로부터 멀리 끌어올린다면은 그만큼 Z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등급이어도 1등급이라는 수치에 만족하지 마시고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의미하는데요.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면접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종합 전형에도 뭐 평가 요소나 평가 뭐 척도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그쵸,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성적인 평가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역량의 범주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분량상 이번 영상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죠.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을 한 번 몰빵 그냥 인생 한 방이다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죠. 2018년도 대입은 이 수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우선은 현행 수능이 통합형 수능이지 않습니까? 2028년도 수능부터는 말 그대로 통합이 아니라 융합형 수능입니다. 학생들은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모든 똑같은 시험지로 선택 과목 없이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뭐 국어,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들이 쫙 이렇게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없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어의 경우에는 비문학, 문학을 공통으로 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다시 말해 모든 영역을 시험 치게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다면 박비일 2028년도 수능부터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 세 가지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어, 수학이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영어 전문이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대로 절대평가가 유지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영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꼭 가르쳐서 그렇다기보다 제일 본인이 한 만큼 직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탐구도 설명해 주시죠. 네, 탐구가 가장 많이 바뀌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2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뭐 국어 국문학과를 지망을 한다. 그래도 무조건 통합과학 시험을 쳐야 되는 거네요. 그쵸? 모두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게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각각 한 문제씩 예시문항을 공개한 바가 있고 또 차차 더 많은 예시문항과 출제 경향을 발표한다고 하니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시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고 수시 원서에는 총 6장을 쓸 수 있죠. 네, 정시 원서에서 각 군별로 총 3장을 쓸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죠. 맞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수시 납치인데요. 수시 원서 접수가 정시 원서 접수에 비해서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만약 내가 수시 6장의 카드 중 하나라도 합격을 한다면 정시 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평균 내신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수능 대박이 나서 만점을 받아도 이미 수시 합격한 학교가 있다면은 그 학교로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아무래도 수능을 그렇게 유의미하게 잘 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쵸. 잘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것 같은데요. 갈수록 N수생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잘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뭐 대치동이나 분당 학생이 아니라면은 정시 파이터 같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본인 생기부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봐오고 가르치고 있지만 수시 버리고 수능 한 방 노리는 학생 중에 잘된 케이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2028년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28 대입에 대해서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네.